안녕하세요. 휴먼로지텍, 극동로지텍의 이윤상 차장입니다. 기존에 그 안전교육을 하는 형식이 보통 서면이나 유선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는데, 사실은 너무 형식적이고, 그리고 내용 전달에 있어서 기사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던 중에, 동영상을 제작하여 기사님들에게 좀 더 쉽게 전달하면 어떨까 싶어서 사실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우리 화물차 또는 대형차를 운전하는 기사님들에게 도로 운행 또는 작업 간에 필요한 안전 교육을, 그리고 우리가 법규 또는 행정 정보가 변경되는 것들에 대해서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대략 동영상의 길이는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즈로 제작을 할 생각이고, 그리고 교육을 진행할까 합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사실 그 첫 시간인데요. 사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자료를 수집을 막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좋은 자료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입니다. 최근 이슈도 좀 많고, 화물차, 대형차 운행하시는 기사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 차량 운전자들도 준수를 해야 할 범용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좀 중요하다고 싶어서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이 주제를 다루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좀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말도 좀 버벅거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우선 저희가 준비한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에 대한 교육 영상을 먼저 같이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게 문제인지 느껴지시나요? 이게 이제 부울고속도로의 이제 아침 시간인데, 이게 문제가 그냥 총체적인 난관의 개판인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에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뭔지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자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2020년도 12월 10일 최근에 이제 개정된 내용인데요.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어쨌든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최근에 생긴 개념인데요.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설명드릴 건데요. 일반 도로는 저희가 생각하지 맙니다. 고속도로만 생각하실게요. 고속도로의 편도 2차선인 경우, 예를 들면 중부 내륙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차로는 항상 추월차로입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예요. 추월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닙니다. 주행을 하는 차로가 아니에요. 추월을 할 때만 들어가는 차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월차로는 보통 화장실에 비유하는데, 우리가 화장실은 필요할 때만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추월차로는 필요할 때만 들어갔다 바로 나오는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한데, 그리고 중부 내륙 같은 경우는 이제 통행량이 많으니까 사실 이거 지키기가 조금 어렵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하고, 현실적인 국내의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터널 교각이 많고, 터널 교각을 이제 실선으로 차선 변경을 금지하기 때문에 추월차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알 거는 알고 현실적으로 못 지키는 거 못 지키더라도 알 거를 정확히 알아봅시다. 알고 안 지키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중부 내륙 같은 편도 2차로 이런 도로에서는요, 모든 차량은 다 주행차로로 주행해야 됩니다. 추월을 할 때만 1차로로 들어올 수 있고, 1차로에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이 모든 차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3차로 이상인 경우는 추월차로의 개념이 좀 바뀌었죠. 자, 추월차로 빼고 나머지 차로를 반으로 나눠서 왼쪽, 오른쪽 차로 개념이 생겼습니다. 왼쪽 차량은 승용차랑 좀 작은 승합차들, 그다음에 오른쪽 차로는 버스, 화물, 덤프트럭, 트레일러, 무소스포츠 이런 차량들이 우측 차로로 갑니다. 자, 우리가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추월 차로에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이 좀 줄어들었죠. 편도 2차로에서는 모든 차량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3차로 이상인 경우는 우측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추월 차로까지 못 올라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버스나 덤프트럭, 트레일러, 화물차 이런 차들은 우측 차로 여기를 주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측 차로만 주행해야 되는데, 이 차량들은 추월을 할 때 하나 올라와서 추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측 차량들의
추월 차로는 말하자면 왼쪽 차로가 되는 겁니다. 추월을 할 때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1차로까지 올라오면 올라오는 그 자체로 단속 대상입니다. 버스나 트레일러, 덤프트럭, 포터 이런 차량이 왼쪽 차로로 올라와서 계속 주행을 하면 이게 이제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잠깐은 올라올 수 있죠. 추월을 위해서. 자, 편도 4차로 도로 다시 한번 볼게요. 추월 차로는 추월 시에만 올라오는 차로고 기본적으로 차로가 아닙니다. 이 세 개를 반으로 나눠서 홀수인 경우는 중간 차로를 제외한다. 그게 왼쪽 차로다. 그러면 오른쪽 두 개가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큰 차들, 버스, 덤프트럭, 트레일러, 포터, 이런 짐 싣고 다니거나 큰 차들은 우측 차로로만 주행하고요. 추월을 할 때 잠깐 하나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통 일반적인 차들 뭐 있죠? 그냥 우리 일반적인 승용차들 혹은 소형 승합차들, 그런 것들은 왼쪽 차로, 2차로로만 쭉 주행을 하다가 추월할 때 잠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는 추월 차로에 올라올 수 있는 차량이 좀 제한된다 그랬죠. 자, 오른쪽 차로에 있는 이 차들은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합니다. 올라오는 그 순간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할 얘기가 산더미인데 어쨌든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만 하고 예제를 다시 볼게요. 이거는 뭐죠? 1차로죠. 1차로는 항상 뭐다? 추월 차로다. 나머지 차로를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누죠. 이거는 두 개의 차로가 좌우로 딱 나누니까 이게 왼쪽 차로, 이게 오른쪽 차로. 이 트럭은 여기로 주행해야 됩니다. 왼쪽 차로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추월 시에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에서 이 차량은 계속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월 차로를 계속 주행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 지정차로 단속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물 차량이 올라와 있으니까 일반적인 승용차들이 추월 차로로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잘잘못을 따지자면 사실 이런 차들이 더 잘못이 크다고 봐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견이 있겠지만 지금 그런 거 싸우자는 건 아니니까 과한 논란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고. 자, 이 상황이 되면 뭐냐면 차들이 이제 뒤죽박죽 개판이 되고 다 같이 몰려다니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간 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이 부울고속도로는 차량 통행이 결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충분히 떨어져서 주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들 붙어서 대열 주행을 합니다. 문제는 또 뭔지 아세요? 다들 이렇게 1, 2차로로만 주행하니까요. 이쪽 차로가 비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추월 차로로 가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데요. 조금 나중에 이제 이런 게 많이 알려지고 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막 개판인 겁니다. 우리가 약간 좀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나라 가면은 막 도로 엉망인 나라들이 있거든요. 신호 다 안 지키고 막 교차로 개판이고 엉망인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 볼 때 우리가 정말 막 되게 그래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이는 수준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큰 차량이 이런 데 있으면요, 이 시야를 기본적으로 가리기 때문에 전방 시야를 다 가리거든요. 큰 차는 사실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맞습니다. 이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제 뭐가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이 차량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이 덤프트럭 자체가 우측 차로로 가야 돼요. 지금 2차로는 좌측 차로입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상황인지. 그러니까 1차로에 차들이 다 붙어가는데 이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도로가 이렇게 통통 비어있는데 오른쪽에 다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그냥 열차처럼 붙어서 가는 겁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게 신기하죠. 언제든지 날 수 있고 나는 게 당연하고 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지금 이 택배 차량은 이 화물차로죠. 화물차로는 우측 차로로 주행해야 됩니다. 3차로로 주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추월할 때 하나 올라올 수 있습니다. 2차로까지 추월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1차로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차, 앞지르기를 하는 경영, 소형, 중형 승합차, 화물차는 1차로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1차로 진입 그 자체로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어떠세요? 영상이 좀 유익하셨나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 초반에는 이론적인 얘기도 있었지만 두 번째, 그러니까 조금 지나서 실질적으로 도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화면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사실 주행을 하다 보면은 저 자신도 좀 반성하게 되는데 이런 유형의 승용차들이 있어요. 정석 주행으로 추월 차선의 1차로를 계속 주행하는 승용차. 그 다음에
그런 승용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승용차 뒤에 바싹 붙어서 운행하는 차. 뭐 이렇게 많이들 보시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사님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그런 차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건 화물차인데요. 일단 화물차들의 유형을 보면 그 대형차나 화물차들이 그 지정 차로를 준수하지 않고 승용차 주행 영역에 넘어와서 운행하는 대형차들도 많습니다. 고속도로에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앞차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화물차. 그리고 그렇게 운전하면서 작은 승용차들을 위협하듯이 밀어붙이면서 차선 변경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주행을 하는 차량들도 있어요.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기사님들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조금은 반성을 하시고 좀 시정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화물차, 대형차가 지정 차로를 유지하지 않으면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뒤에 오는 일반 승용차들의 시야를 가린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 그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나가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앞차, 그러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는 앞에 차 이렇게 다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차량의 이동을 보면서 운행을 하는데 중간에 대형차가 딱 하니 있어버리면 이게 시야를 완전히 차단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운전기사님들은 필히 추후에는 지정차로대를 준수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그 옆에 운행하는 차들이 우리가 아는 기사님들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항상 염두를 좀 해주시고요. 또 요새는 블랙박스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 운행과 주행 간에 그 지정차로 준수를 하지 않은 차량들의 그런 번호판을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하는 파파라치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또는 뭐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더 좋은 거겠지만 그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온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기도 인지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요새 그런 거 많다 하니까 요 교육 오늘 주제인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특히나 다른 차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형차, 화물차 운전하시는 우리 프로 기사님들은 준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번외적인 여담인데요.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 필히 안전거리를 좀 확보해 주십시오. 안전거리만 확보해도 정말 큰 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요소 중에 이 안전거리 확보가 가장 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이 다들 유익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거래하는 회사에서 제가 예전에 교육을 받을 때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인데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들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되게 인상 깊게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 안전은 정책을 통하여 그 문화로 형성이 되어야만 이게 어떤 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과 문화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행동을 하고 말하는 것들이 녹아드는 것, 스며드는 것, 이게 바로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우리 기사님들이 저희가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추구하는 방향성에 맞게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좀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 안전에 대한 의식이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